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대감 박한수의 저택 대청마루에는 상단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윤심아님은 잔에 차를 담아 올렸습니다. 차 한 잔 올리옵니다. 멀리서 오신 손님들께 조금이나마 피로를 덜어드리고자 하옵니다. 고맙소. 잘 마시겠소. 윤심아님의 시아버지인 박한수 대감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이는 재빠르게 소매로 흘러넘친 차를 닦아내며 윤심아님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그 순간 윤심아님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상철이가 떠난 후 윤심아님은 그가 앉았던 자리에 놓인 작은 부채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꽃은 피어도 말이 없고 마음은 움직여도 자취가 없다는 시구가 적혀 있었지요. 윤심아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윤심아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 발견한 부채가 들려 있었지요. 달빛 아래 매화꽃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어찌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과부가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옳은 걸까? 그때 담장 근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심아님은 급히 매화나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담장 너머로 상인 상철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종이 한 장을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상철이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나며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읽던 편지를 다짜고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윤심아님은 너무 가까이 다가서다 발을 헛디뎌 작은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바스락 소리에 강상철이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지요. 누구요? 거기 누가 있소? 윤심아님은 숨을 죽였으나 달빛이 그녀의 흰 소매를 비추었습니다. 상철이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의 눈빛 속에 당혹감과 긴장이 교차했지요. 마님, 이런 밤에 어찌 여기 계시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해 거닐다가 그대는 어인일로 이 시각에. 저 또한 고민이 깊어 이리저리 밤 산책을 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다시 가보겠습니다. 상철이는 급히 남은 재를 발로 밟아 흩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물쩍 인사를 하고 서둘러 사라졌지요. 윤심아님은 그가 떠난 자리에 다가가 남은 종이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위험이라는 글자만이 선명했지요. 며칠 후 저녁, 윤심아님은 저택 뒤편을 지나다 이상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쓰러진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누구시옵니까? 괜찮으신지요? 가까이 다가가니 상철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요. 윤심아님은 급히 무릎을 꿇고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런,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마님 위험합니다. 못 본 척하고 가십시오. 윤심아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상철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급히 비단 치마의 끝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지요. 하지만 혼자서는 그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윤심아님은 서둘러 하녀를 불렀습니다. 하녀분이는 어릴 적부터 윤심아님을 모셔온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분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를 도와 이 상인을 별채로 옮기자.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하지만 마님, 함부로 남자를 별채에 모시면 어찌 되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체면을 논할 때냐. 어서 도와주렴. 두 여인은 간신히 상철이를 별채로 옮겼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철이는 윤심아님의 얼굴을 보며 헛소리를 했지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소이다. 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소이까? 윤심아님은 그의 상처를 씻어내었습니다. 헌데 저고리가 벗겨진 상철이는 상인이라기에는 매우 다부져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무술을 익힌 듯 했습니다. 윤심아님의 눈빛이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한 상인이 아니로구나. 며칠이 지나 상철이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윤씨마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별채를 찾아 그의 상처를 살폈지요. 윤씨마님이 약을 들고 들어서자 상철이는 이제 침상에 반쯤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군요. 이제 위험은 넘긴 듯합니다.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런 공경에 처한 저를 구해주시니 윤씨마님은 약을 먹이며 그의 이마에 남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상철이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지요. 마님께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사실 저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옵니다. 선대의 양반 가문이었으나 정쟁에 휘말려 몰락하여 상인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무술을 단련한 몸을 보고 짐작했습니다. 그 검술 자국을 보고 짐작했습니다. 상인이 어찌 그런 상처를 지니겠습니까? 상철이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그때 분이가 급하게 방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박 씨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박 씨는 윤씨마니의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가문 내에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여인이었죠. 어서 이불로 가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그 순간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 안을 훑었지요. 아우님, 요즘 별채에 자주 오신다고 하여 무슨 일인가 싶어 찾아왔습니다. 마님께서 병든 고양이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주 예민한 놈이라 사람 눈에 띄면 병이 더 심해진다 하여 조용히 돌보고 계시지요. 윤씨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방을 한 번 더 살피고는 돌아갔지요. 마님, 이제 제 상처도 거의 다 나았으니 곧 떠나야 할 듯합니다. 하오나 떠나기 전에 마님께 고해야 할 비밀이 있사옵니다. 무슨 비밀인지요? 그리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사실 제가 당한 습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판서 민치원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저를 공격한 것이지요. 윤씨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판서는 시아버지 박대감의 오랜 정적으로 권력욕이 강한 고위 관료였지요. 민판서라니요? 그분이 왜 그대를 해치려 하셨습니까? 민판서가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박가문의 비밀 장부를 훔쳐오라 압박하고 있지요. 거절하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철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지요. 민판서는 박대감님을 몰락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 상단을 무너뜨리겠다 협박하였지요. 그래서 그 편지를 태웠군요. 상철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요. 마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까? 정원에서 그날 밤에. 네, 우연히 보았지요.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상철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그리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어찌 해결한단 말입니까? 저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요? 지혜와 용기면 충분합니다. 민판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약점은 무엇인지 알아내야겠습니다. 심지가 굳으시군요.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며칠 후 상철이는 자신의 객주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명의 사내가 들어섰지요. 강상인, 민판서 나으리의 명령을 전하러 왔소. 명령이라니요? 두 번째 사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철이는 그것을 펼쳐 읽자 얼굴이 굳어졌지요. 3일 내로 박가문의 비밀 장부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대와 윤씨마님의 관계를 박대감에게 알리겠소. 과부가 남자와 사통했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알고 있겠지? 상철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지요. 감히 마님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그 결과는 감당해야 할 거요. 두 사내가 차갑게 웃으며 객주를 나섰습니다. 상철이는 분노에 떨며 벽을 내리쳤지요. 그때 뒷문이 살짝 열리며 윤씨마님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어찌 여기 오셨습니까? 위험하옵니다. 저들이 마님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하녀 복장으로 변장하여 왔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나는 죽어도 그런 짓은 못하오. 박대감님을 배신할 수 없소이다. 죽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나요? 농이 지나치시군요. 농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니까요. 민판서의 약점을 찾아 반격해야 합니다. 며칠 후 윤씨마님은 하녀 복장으로 변장한 채 민판서의 저택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철이와 민판서의 만남을 엿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지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저택의 후문으로 강상철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판서의 하인이 강상철을 안내했고 윤씨마님은 담장 가까이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장부는 가져왔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박대감의 경계가 심해 접근이 어렵사옵니다. 핑계는 집어치워라.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느니라. 그 장부만 있으면 박가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쓸데없는 시간 끄는 짓은 하지 말거라. 하오나 그런 증거가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박대감님은 그리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내게는 여러 대신들을 움직일 힘이 있다. 윤씨마님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발이 미끄러져 작은 소리가 났고 민판서의 하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살폈지요. 누구십니까? 거기 누가 있소? 윤씨마님은 재빠르게 생각을 굴렸습니다. 도망치기에는 이미 늦었지요. 그녀는 과감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하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놀라셨습니까? 저는 새로운 하녀입니다. 길을 잘 몰라 여기서 헤매고 있었지요. 하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윤씨마님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했지요. 주방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일하게 되었는데 미리 둘러보려 했죠. 세안이요? 들은 바 없는데. 마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를 뽑으셨습니다. 혹시 주방 상궁님은 어디 계신지요? 하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윤씨마님을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택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폈지요. 특히 민판서의 서재 위치와 경비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후 윤씨마님은 무사히 저택을 빠져나와 강상철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발견한 정보를 나누며 더 큰 위기감을 느꼈지요. 민판서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는 여러 대신들을 협박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며칠 후 윤씨마님은 양반과 부인들의 차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지요. 윤씨마님은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민판서 가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윤씨마님, 요즘 민판서 댁에서 새 첩을 들였다는 소문이 있다지요?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민판서께서는 이미 세 분의 첩을 두고 계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이번이 네 번째라 하더군요. 게다가 나이도 어린 기생 출신이라 하여 본처께서 몹시 노여워하신다고 합니다. 윤씨마님은 귀를 기울이며 차를 따랐습니다. 민판서의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찾고 있었지요. 민판서께서 요즘 밤마다 남대문 근처 기생집을 드나드신다고 하더군요. 관직에 있는 분이 그리 방탕하게 지내시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민판서가 요즘 박대감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신지요? 시아버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만 조정에서는 늘 의견 차이가 있는 법이지요. 윤씨마님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민판서가 자주 찾는 기생집과 그의 약점에 대한 소문을 주의 깊게 들었지요. 한편 같은 시각 상인 상철이는 한양의 상인 소식통을 통해 민판서의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상인들과 만나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지요. 저녁이 되어 윤씨마님과 강상철이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수집한 정보를 교환했지요.
민판서가 여러 상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그가 조정의 여러 대신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정황도 있죠. 저는 그가 남대문 근처 청월로라는 기생집을 자주 찾는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의 세첩이 기생 출신이라 본부인이 몹시 노여워한다고 하지요. 다음 날 저녁, 윤씨마님의 별채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윤씨마님과 강상철, 그리고 분이와 강상철의 오른팔인 조수동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민판서의 음모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우리 넷이 힘을 합쳐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요. 마님, 이렇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발각되면 큰일이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평등하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질 때가 아니지. 마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지금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할 때요. 제가 무술은 자신 있으나 머리 쓰는 것은 영젠병임나디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희 씨, 당신의 힘과 충성심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이의 지혜와 함께라면 더욱 그렇지요. 윤씨마님의 말에 동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분이를 슬쩍 바라보았고 분이 역시 수줍은 미소를 지었지요. 자, 이제 계획을 세워봅시다.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민판서가 여러 대신들을 협박한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를 확보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분이가 민판서 저택의 하녀로 위장하여 내부 정보를 수집합니다. 제가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님을 위해 기꺼이 하겠습니다. 둘째, 강 씨와 동희는 민판서의 비리 증거를 확보합니다. 셋째, 우리는 그 증거를 이용해 민판서를 궁지에 몰아넣지요. 4사람은 밤늦도록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계획이라도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며칠 후 분이는 새로운 하녀로 민판서의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여러 하녀들 사이에 섞여 일하며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너는 새로 온 하녀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네, 분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민판서님 서재를 청소하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물건에 손대지 말고 먼지만 털고 나오는 거야. 첫날부터 서재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분이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중앙에는 붉은 서한이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먼지를 털며 서재 구조와 서류가 보관된 위치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벽장 안에 자물쇠로 잠긴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기억해두고 계속해서 청소를 했지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판서의 신복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어머나리, 놀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귀신인가 했잖아요. 분이는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먼지털이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녀의 재치 있는 반응에 신복의 의심이 조금 누그러졌지요. 금슬이가 보냈나? 네, 나리. 먼지만 털고 나오라 하셔서 그리하고 있었습니다. 신복은 분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서한 위에서 문서 몇 장을 가져간 후 방을 나갔지요.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분이는 재빨리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물쇠가 있는 상자의 위치와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확인했지요. 또한 민판서가 자주 앉는 자리와 서류를 보관하는 습관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며 정보를 수집한 분이는 저녁이 되어 잠시 저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약속된 장소에서 윤씨마님을 만났지요. 분이야, 무사했구나. 걱정했단다. 마님, 민판서의 서재 구조와 중요 문서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자물쇠로 잠긴 상자가 있는데 그곳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 분이야.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말 거라. 알았지? 네, 마님.
내일은 민판서의 일정과 습관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언제 서재에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심아님은 분이의 정보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정보를 강 씨에게 전달하마. 조만간 그와 동희가 행동에 나설 것이다. 며칠 후 달이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 상철이와 동희는 민판서 저택 담장 밖에서 잠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옷으로 몸을 가리고 얼굴에도 검은 천을 둘렀지요. 분이가 알려준 대로 서재는 동쪽 건물 둘째 방이다. 민판서는 오늘 밤 궁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했으니 자정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먼저 담을 넘어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안전하면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동희는 날렵하게 담을 넘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부엉이 소리가 들렸고 상철이도 담을 넘었지요.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저택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정원을 지나 동쪽 건물에 도착한 두 사람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에 든 것 같았습니다. 상철이는 분이가 알려준 대로 창문을 통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동희, 너는 밖에서 경계를 서거라. 누가 오면 즉시 신호를 보내라. 부디 조심하십시오. 상철이는 작은 등불을 켜고 서재 안을 살폈습니다. 분이가 설명한 대로 벽장 안에 자물쇠로 잠긴 상자가 있었지요. 그는 준비해온 도구로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가 열리고 상자 안에서 여러 문서를 발견한 상철이는 빠르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 판서가 여러 대신들을 협박한 서찰 사본과 뇌물 거래 장부가 있었지요. 이것이었군. 이 증거만 있으면 민 판서를 궁지에 몰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한 상철이는 바깥에 경계를 서고 있는 동희와 함께 집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상철이와 동희는 경비병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자 재빨리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사히 저택에서 빠져나와 윤심아님이 기다리는 안전한 장소로 향했지요. 두 분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증거는 찾으셨나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으로 민판서를 궁지에 몰 수 있을 것입니다. 윤심아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대문 근처 청월로라는 기생집은 화려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분이는 윤심아님의 계획에 따라 먼 지방 양반가의 교수로 변장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비단 치마와 화려한 놀이개로 단장하고 머리는 고상하게 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멀리 전라도에서 오신 이씨 가문의 교수님이십니다. 친척을 만나러 한양에 오셨다지요. 분이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양반가 교수의 행동을 흉내내려 노력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 민판서가 기생집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이 있겠나? 요즘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기생집 주인은 재빨리 민판서에게 다가가 분이를 소개했습니다. 민판서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지요. 이씨 가문의 교수라. 어찌 기생집에 오셨는가? 한양의 풍물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곳을 볼 수 없어서. 분이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차를 따르다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민판서의 옷자락에 살짝 튀었지요.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날이 제가 너무 실수가 많아 죄송하옵니다. 분이는 당황하여 황급히 민판서의 옷자락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로 그의 손에 닿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지요. 아주 순진하고 귀여운 아가씨로군. 순박함이 오히려 매력적이구나. 민판서는 분이의 실수를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당황한 모습과 순진한 반응에 흥미를 보였지요. 한양에 친척이 있다고 했는데 누구인가? 저의 고모부가 남대문 근처에 살고 계시옵니다. 그분을 뵈러 왔다가 한양 구경도 하고 싶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지요. 시간이 흐르며 민판서는 분이에게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별실로 안내하여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했지요. 내 별채에서 차 한잔 하지 않겠는소? 한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려.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 말게. 아무렴 한양의 밤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제대로 즐겨봐야 하지 않겠나? 분이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던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분이는 민판서와 별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판서는 그런 분이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수작질을 부렸지만 다행히 미리 준비해둔 술에 금방 취해버려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민판서로부터 얻은 중요한 정보를 윤씨마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민판서의 일상과 약점,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지요. 분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얻은 정보로 계획이 완벽해졌다. 다음 날 저녁, 윤씨마님의 별채에 4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작전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였지요. 작은 상에는 술과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분이 네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놀라웠다. 윤씨마님은 품에서 아름다운 놀이개를 꺼내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분이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지요. 마님, 이런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동희도 큰 공을 세웠소. 내 상단에서 그대의 지위를 높여주겠소. 동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기쁨이 어렸지요. 윤씨마님도 격식을 잊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4사람 사이의 신분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 듯했지요. 웃음이 잦아든 후 상철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민판서가 대신들을 협박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증거를 조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 위험한 고발을 할 것인지가 문제지요. 4사람은 진지하게 다음 단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지요. 이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은 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민판서의 세력은 아직 강하니까요. 계획 논의를 마친 후 윤씨마님과 상인 상철이는 별채를 나와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매화나무를 비추고 있었지요. 2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오늘 밤 달이 유난히 밝군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달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지요? 마님, 사실 오래전부터 마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말을 꺼내려다 긴장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마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상단의 수왕가가 이렇게 말을 못하시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군요. 마님 앞에서는 제가 10살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가득한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 말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전하세요.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이지요. 제가 비록 상인의 신분이지만 마님을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은지 오랫동안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대를 깊이 사모하고 있어요. 상철이는 조심스럽게 윤씨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지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제가 당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사람은 짧지만 애틋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씨마님은 별채에서 차를 마시며 전날 밤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아우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렇게 아침부터 무슨 일이신지요? 박 씨는 윤씨 마님 앞에 다가와 단호하게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지요. 어젯밤 정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씨 마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저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우님과 그 상인이 정원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심지어 포옹까지. 윤씨 마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요. 잘못 보신 것 같네요. 다른 사람 아닐까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외간 남자와 그런 행동을 하다니. 당장 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습니다. 윤씨 마님은 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지요. 언니, 그렇게 하시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아우님이 생각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면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뜻대로 하시죠. 하지만 아버님께서 충격받으실 테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님이 직접 말씀드린다고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아버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우님이 말씀드리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아버님께 알리겠습니다. 박 씨가 떠난 후 윤씨 마님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깊은 불안감이 드리워졌지요. 이제 계획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민판서에 맞서는 일도 중요했지만 박대감에게 모든 것이 알려지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서둘러 상철이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더 빨리 움직여야 했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구나.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같은 날 저녁, 박대감은 서재에서 공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갑자기 하인이 들어와 급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대감날이 민판서께서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다 하십니다. 이 시간에 민판서가 들어오시라 하거라. 민판서가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박대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죄송하오나 꼭 전해야 할 중대한 소식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참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지만 대감의 며느님이신 윤씨마님과 상인 강상철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박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판서를 노려보았지요. 헛소리를 할 것이라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거요. 윤씨마님과 강상철이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박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탁자를 내리쳤지요. 증거를 대시오. 그런 중대한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오. 민판서는 품에서 편지 몇 장을 꺼내 박대감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편지였지요. 이것은 강상철이 그의 동업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박가문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님이 내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지요. 박대감은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을 불러 윤씨 마님을 불러오라 명령했지요. 잠시 후 윤씨 마님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판서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지요. 너와 강상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하거라. 아버님, 강상철과 저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이는 모두 민판서의 모함입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박대감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네가 한 일이 사실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내 방에 가서 기다려라. 당분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될 것이다. 윤심아님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박대감은 이어서 강상철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강상철을 즉시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라. 이런 배신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민판서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박대감의 분노를 이용해 윤심아님과 강상철을 제거하고 박대감의 정치적 입지까지 무너뜨릴 준비가 되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상철이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나무 판자 위에 앉아 종이 한 장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뭘 그리 열심히 쓰고 있느냐? 유서요. 내일이면 처형된다 들었소. 그렇다. 박대감의 명으로 내일 새벽에 처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유서는 누구에게 보내려는 것이냐? 윤씨 마님께 보내고 싶소. 가능하겠소? 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상철이의 인품을 알고 있었고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지요. 상철이는 편지에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윤심아님에게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당부했지요. 그때 감옥문 밖에서 동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잠시 강상철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형님, 어서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밤중에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동희야,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윤심아님을 도와라. 지금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우리가 확보한 민판서의 비리 증거를 조정에 제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편 윤심아님은 자신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분이가 몰래 들어와 상철이의 편지를 전해주었지요. 강 씨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처형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윤심아님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곧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누가 그를 구하겠니? 분이야, 동희는 어디 있느냐? 지금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마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확보한 민판서의 비리 증거를 조정에 제출해야 해. 그것만이 강 씨를 구하고 민판서의 모함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야. 저녁이 되자 동희도 몰래 윤심아님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지요. 동희, 자정이 되면 분이와 함께 이 증거를 들고 궁으로 가거라. 내 친구인 김상궁을 찾아 이 편지를 전하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네, 마님. 그런데 형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는 증거를 전달한 후 감옥으로 가서 강 씨를 구할 준비를 하거라.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조정에서는 임금이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궁이 급히 들어와 임금에게 무언가를 전했지요. 임금님은 종이 뭉치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로다. 민판서를 즉시 불러들이라. 대신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민판서가 당황한 기색으로 대전에 들어섰지요. 폐하, 부르셨사옵니까? 민판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거라. 임금은 민판서에게 증거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민판서가 여러 대신들을 협박한 편지와 뇌물 거래 장부였지요. 민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것이옵니다. 여기 내 도장과 필체가 선명하다. 또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도 있다. 어찌 모함이라 할 수 있겠느냐? 임금은 분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단호함이 깃들었지요. 민판서를 즉시 체포하라.
그리고 박대감에게 전하라. 강상철의 처형을 즉각 중지하고 그를 석방하라. 한편 감옥에서는 상철이는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며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강상철 임금의 명으로 석방하노라. 민판서의 모함이 밝혀졌다. 상철이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렸더니 살 날이 왔군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상철이는 박대감의 저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박대감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그 곁에는 윤씨마님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상인,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소. 민판서의 모함을 믿고 그대와 윤 씨를 의심했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소.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민판서의 계략이 교묘했을 뿐입니다. 윤씨마님과 상철이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지요. 민판서는 이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소. 그가 여러 대신들을 협박하고 뇌물을 받은 증거가 모두 드러났어. 그리고 그대들을 모함한 것도 밝혀졌지. 아버님,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준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 것이니라.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어떻게 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소? 상철이는 윤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모든 과정을 박대감에게 설명했지요. 분이와 동의의 활약, 그리고 윤씨 마님의 지혜로운 계획까지. 박대감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지요. 그대들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오. 특히 며느라, 네가 그런 지혜와 결단력을 가졌다니 놀랍구나. 모두 함께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대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 있어. 같은 날 저녁, 박대감은 서재의 윤씨 마님과 상철이를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오. 특히 그대들의 충성심과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희가 비밀리에 행동한 것은 가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감탄하는 점이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문을 지키려 했으니 말이다. 박대감은 상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강상인, 그대의 충성심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오. 하여, 이제부터 우리 가문의 재산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겠소. 대감날이 과분한 제안이옵니다. 제가 그런 중책을 맡아도 되겠습니까? 그대만한 인재가 없소. 더구나 그대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라 들었소. 그대의 지식과 상인으로서의 경험은 우리 가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오. 박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말을 이어갔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제안이 있어. 나는 그대를 사이로 인정할 의향이 있어. 윤 씨와 그대가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소.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박대감은 상철이의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지요. 윤씨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주시다니. 너는 3년간 과부로 살며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 이제는 네 행복을 찾을 때가 되었다. 상철이와 윤씨마님은 감격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지요. 이듬해 봄, 박대감의 집은 경사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비단과 꽃으로 장식된 혼례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지요. 윤 씨와 강상철의 혼례가 박대감의 주관하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윤씨마님과 상철이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원에는 달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와 윤 씨는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기억하시오? 우리가 처음 마음을 나눈 것도 이런 달빛 아래였지요. 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철이는 윤 씨의 손을 잡고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봄바람이 살랑이며 매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